안녕하십니까. 종로기술사학원 부원장 권유동입니다. 오늘 기술사 특강은 기술사 2차 시험인 면접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목은 면접 Q&A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 기술사 면접 Q&A 영상이 올라갈 시점이 면접 시즌이라 저희 학원 수험생분들 포함하여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고, 허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기술사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면 굉장히 온도차가 이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숙사를 한 번 합격하신 분들은 기숙사 면접처럼 쉬운 시험이 없지만, 기숙사 면접을 떨어져 본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지금 떨어지고 계신 면접 장수생 분들에게는 이 시험처럼 악몽 같은 시험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기숙사 면접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빨리 합격하고 면접을 한 번만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논해보고 한번 배워보자는 취지의 특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면접 시험이란 이제 필기 라이팅 시험이 아니고 말하는 시험이고, 묻는 바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하는 앤서를 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즉석으로 퀘스천한 거에 대해서 즉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Q&A를 바탕으로 하는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퀘스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앤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면접 시험을 대비하는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접장에 가서 나에게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면접 시험 접수할 때 작성하는 이력 카드예요. 이력 카드란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는지, 무슨 현장 경험을 했는지, 5가지 현장 경험과 대표적인 500자 경험을 쓰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력 카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면접관들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이 면접을 시험 보는 모든 사람은 필기를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이제 질문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 때 필기 시험 범위를 참조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골 때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력 카드도 아니고 기술사 필기 시험 범위도 아닌 다른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필기에 없는 이론, 이제 보통 필기가 사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없는 이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수험서에 없는 이론이라고 하면 보통 시험 범위 밖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면접관은 그게 수험서와 상관없이 필기를 보는 수험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험서 외적인 이론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첫 번째 면접관 마음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으며,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인 것이, 원래는 이제 면접자의 이제 경력과 면접자의 이력 카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물어봐서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면접관들은 입장이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면접자가 잘 알지만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해서 판단하기보다, 면접관 스스로 경험하고 면접관 스스로의 이력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하여서 면접자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완벽하게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면접관은 이제 그 면접자의 이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이력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수험자 입장에서는 무슨 면접 질문을 면접관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섹터로 이제 질문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력 카드예요. 그 이력 카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면접관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면접관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주면 내가 굉장히 좋으니 이것이 나의 예상 질문, 잘 답변할 수 있는 예상 질문지이니 꼭 답변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 카드는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개념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이력 카드 작성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력 카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필기 합격을 하고 이제 그 기쁜 가운데 면접 신청을 하고 나서 면접 시험일까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력 카드 그 한 달과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중에 이력 카드 작성은 면접 시험 준비의 스타트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이력 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력 카드에 있는 내용을 잘 답변하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력 카드 작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오래 머무르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2, 3주 동안 작성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력 카드 작성 기한이 이제 면접 시험이 5일 전까지인데 그 5일 전까지 마지막까지 이력 카드 수정하시나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면접 시험을 이제 말하는 시험, 이제 Q&A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라이팅을 했던 필기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오셔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제출하는 것에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한다 그런 개념에서 죽어라 이제 이력 카드를 작성하시는 그런 어떤 이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이력 카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이력 카드를 요령껏 작성할 것인지 뭐 공법 위주로 작성하고 뭐 공사 계획도 집어넣고 뭐 최대한 가득가득 넣고 뭐 이 정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요령이 있긴 있고 학원에서도 가르치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이제 우리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 이력 카드로 넘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이력 카드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력 카드는 나의 경험이 이렇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지이고, 만약에 면접관이 이 이력 카드에 질문해주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질문을 우리한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질문이랄 수가 있겠는데 그 질문에서 만약에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은 완전 낭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 카드를 작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세요. 이력 카드 작성이 아니고 답변을 열심히 준비한다. 이거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필기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필기 시험 범위란 이제 갖고 계신 서브노트 전부를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필기 서브노트가 굉장히 양이 많죠. 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아까 이제 우리 이력 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필기 서브노트를 우리가 볼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기 서브노트를 이제 눈으로 보는 거면 또 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question and answer라고 했는데 이 필기 서브노트에 있는 것을 나한테 물어봐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말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 서브노트를 이제 더 이상 여러 번 써보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덮어놓고 내가 말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양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면접관들도 다 기술사가 있고 또 기술사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면접자는 답변을 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그 이번 회차에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 뭐 떨어진 분들이 이제 뭐 떨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재수생분들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먼저 재도전자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았으니까 이게 유리한 게 아니냐 그동안 이제 필기 서브노트를 볼 시간이 있었으니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다음 면접 시험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사실상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기 써보는 내용을 계속 말하는 이제 연습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거 외엔 또 할 수 있는 게 또 특별히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또 유리할 수 있지만, 이제 시험을 떨어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면접 이제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필기 시험은 이제 필기 시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굉장히 자괴감이 적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필기 시험을 떨어질 수 있다고 봐주기 때문에 이제 필기 시험을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면접 시험은 사실상 남들이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거꾸로 내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한테도 알리기가 어려운 게 또 면접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뭐 면접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체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답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필기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면접 재도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필기 합격한 분들이 공부를 직전까지 했기 때문에 필기에 더 유리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을 계속 떨어지고 면접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론에 대한 이제 암기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 지금 필기 범위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걸 잘 이렇게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제 면접관 마음대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그냥 심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에 대해서 뭐 분석이고 뭐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면접관 마음대로 질문하는데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마음대로라는 말 자체가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준비고 말고 이렇게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면접관이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은 포기를 해줘야 돼요. 포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건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지금 마음대로 질문할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답변을 못할 것을 깔고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를 불가능한 거, 이게 이제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해답은 포기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면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그래서 우리가 면접 시험도 60점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치가 있고, 그 이상 점수를 얻으면 절대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퀘스천의 이제 세 가지 항목, 이력 카드와 이제 필기 시험 범위, 그리고 면접관의 마음대로 질문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이 마음대로 질문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럼 33점이 떨어나가면 67점이죠. 67점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격 점수 60점 이상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이 면접관이 질문하는 이 마음대로 질문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좀 벗어버리셨으면 좋겠다. 이게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될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력 카드를 물어보는 질문은 우리에게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면접 질문 중에 쉬운 질문. 그리고 필기 시험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이제 그 서브노트있는 다 할 수는 답변 연습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한 필기 합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 않고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 수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정도 난이도. 그리고 면접관이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력 카드에서 나온 질문은 완벽하게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시간 내에 최대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면접관이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해주시면 좋고, 또는 이제 운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가 좀 세가지고 이제 운이라는 단어에 색깔을 칠하는데, 사실상 포기하시면 되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면접이 떨어지신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본인이
그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면접관이 진짜 뭐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물어봐주지 않는 질문을 내가 받아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면접은 이 어려운 질문, 면접관이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을 답변을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쉬운 거를 잘 답변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잘 답변했다고 생각했지만 면접관이 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어려운 질문은 지금 그 떨어지신 소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은 못해도 상대적으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큰 영향은 없지만 쉬운 질문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공기술사분들인데 보일링 파이핑을 답변을 못한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쉬운 질문 답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력 카드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인 면접관 마음대로 질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면접 수기를 많이 찾아보시는데 면접 수기를 보면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이 지금 세 가지 항목 중에서 1번과 3번이 전부 다 어렵다는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면접 수기로 적혀져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는 그 질문들 중에서 이력 카드에 속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한 당사자는 그 질문이 어렵지 않았지만 그것을 수기로 읽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기를 보면 세 번째 마음대로 질문이 물론 있긴 있지만 1번 있는 이력 카드 질문이 1번 첫 번째인 이력 카드 질문도 어렵게 느껴지면서 면접 수기를 보고 겁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면접 수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필기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내용을 물어봐 준 것을 읽어봤을 때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접 수기를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움이 됐다고 이제 도움이 되게끔 가공을 하려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센스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고, 일반적인 수험자분들은 면접 수기가 그냥 불안감만 증폭시키지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 똑같이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이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 세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학원 면접 대비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력 카드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이제 장판지라고 하는 것을 면접용으로 이제 바꾸어서 면접 장판지를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면접 장판지를 이제 작성하고 암기하는 것으로 이력 카드를 잘 답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범위에 대한 대비는 이제 면접에 이제 학원은 이제 기출 문제들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면접에 이제 그 질문들 중에서 빈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뭐 토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고 또는 이제 뭐 줌으로 스터디를 하고 하여서 그 빈출 문제에 대해서 수험자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이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임기응변을 보는 것이고 어떤 지식적인 그 나이브한 부분을 보는 것인데, 그것은 모의 면접을 통해서 즉흥적인 답변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면접 대비반은 면접 장판지와 카톡 스터디, 이거 두 개를 우리 학원에서는 숙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면접 장판지와 카톡 스터디 숙제와 모의 면접은 시험이죠. 그래서 숙제와 시험으로 이제 면접을 역시나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지 않는 종목도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반을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산림 기술사라든지 아니면 측량 및 지형 정보 기술사 같은 경우도 학원에 이제 그 면접반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여서 합격을 못했던 분들이 합격을 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으니, 이제 만약에 면접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다른 종목분들도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앤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앤서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뭐 단순하죠, 그쵸? 뭐 질문했으니까 내가 답변하는 것인데 그 답변이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바 아주 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원들에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우리가 question and answer에서 이게 동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20분, 현재는 이제 예전에 25분이었는데 현재는 20분의 동등한 이제 시간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시간 기회 내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면접관이 질문하는 시간이 많고 면접자가 답변하는 시간이 적은 것보다 당연히 면접자가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야지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기시험을 연상해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제 물어보는 바에 정확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1교시 용어는 10페이지, 그리고 2, 3, 4교시 서술은 12페이지의 양을 채워줘야지만 기본적인 득점을 할 수가 있고 채점자가 채점을 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가 합격 여부를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해야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긴 하되 설명을 길게, 아주 조리 있게 길게 해주는 것이 면접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킬.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가 아니고 question보다 answer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답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제 길게 설명하는 실력은 단연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은 당연히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제 뭐 국소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뭐 스터디라든지 뭐 사내 이제 합격자분들이 진행하는 스터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모의 면접이라고 하는 포맷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 면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고 설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킬적인 면이 내한테 배이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잘하려면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을 그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뭐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면접을 떨어져서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서 보는 분들에게는 2%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뭐 사실 실상은 좀 다르지만 이제 필기 시험에서 이제 뭐 학원이 갖는 요령이 이제 고작 뭐 이제 뭐 그림을 여기저기 배치해라, 뭐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현실과 마찬가지로 뭐 면접도 뭐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길게 얘기해라 이 정도의 내용은 뭐 여기저기에 이미 뭐 흔한 어떤 요령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만하면 아니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 뒤에 내용도 또 준비해 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면접은 사실 사람마다 이제 아까 느낌 온도차가 다르다고 했었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필기 공부한 것은 다들 비슷한데 타고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뭐가 타고난 게 다르냐? 말하는 게 타고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면접이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면접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을 그냥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면접을 잘하는 분들, 타고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길래 면접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잘하고 면접관한테 어필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타고난 사람들이 어떻게 면접을 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question and answer를 이제 한다고 본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answer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persuade라는 이제 설득의 단계로 넘어서요. 그래서 면접관에게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면접관을 설득하고 면접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어떤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설명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나의 경험,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설득이 있고 현장감이 있죠.
그래서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단순한 어떤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항을 이해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공기술사라고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제 보일링에 대해서 본다면, 이제 책대로 답변을 하는 사람은 보일링의 원인이 이제 뭐 10가지면 10가지를 계속 얘기를 그냥 합니다. 그리고 원인은 뭐가 있고 대책은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데, 이제 설득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안 하죠. 그러나 합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원인을 이제 10가지가 아니고 두세 가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 두세 가지가 이 보일링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명료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장이 센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많죠. 주장이 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떤 먼저 스킬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냥 어떤 그 암기를 통한 나열식이 아니고 한두 가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강조를 하여가지고 면접에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면접을 떨어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면접에서 어려운 것은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자르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서 추가 질문을 던질 때예요. 추가 질문. 근데 그 추가 질문을 내가 아는 것을 질문받으면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을 받으면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어버어버 하다가 당황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냐?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이제 펴 나갔다고 한다면, 면접관이 물어본 바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불명확하다면 요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거는 뭐 현장에 가서 돌아가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뒤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에다가 나의 생각을 얘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어떻게 잘 꾸며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꾸며낸다고 하는 것이 진짜 허구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논리를 펴 나가서 이해한 상태로 답변을 하다가 그 논리에 이어가지고 덧붙이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깡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잘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면접에서도 중요한 것이라,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그 필기 이제 강의를 할 때 장판지 강의는 특히나 이제 이 이해를 중심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면접에서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펄스웨이드 면에서 이제 사실력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내용인데, 내가 그 논지를 펴가지고 면접관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표면에서 이제 침투되는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한 그 앞부분에 있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력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어떤 그래도 근접한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확한 것은 좀 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얘기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되시고, 그것은 사실상 실전 연습인 모의 면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이제 answer가 아니고 이제 persuade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또 있어요. 그 한 가지는 question은 prove예요. prove는 뭡니까? 증명하는 것이죠. 뭘 증명을 하냐? 내가 왜 합격해야 되는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도 떨어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되, 그러나 나는 붙어야 된다고 하는, 왜 내가 합격해야 되냐는 why me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 시험이 물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지만 100% 합격률은 없어요. 100% 합격률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남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점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이 면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면접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굉장히 우리가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전면에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합격하고 싶다는 그 갈망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한 시간의 바탕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성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열심히 해야지만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따고 싶고 내가 이번 회차에 반드시 합격해야겠다는 그 갈급함으로 내가 준비를 쭉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유창하진 않지만 다소 긴장한 모습이지만 면접자가 긴장한 모습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못하는 긴장감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긴장감은 굉장히 예뻐 보이는 긴장감이에요, 면접자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열정 있게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 열심히 한 노력이 이번 시간에 내가 다 쏟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면접장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누가 느끼냐? 면접관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평가를 하는데, 20분 시간 내내 고민하다가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면접을 이제 실제로 해본 사람은 면접관으로 이제 그 어떤 작은 면접관이라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을 평가를 한 데에 쓰이는 시간은 뭐 한 5분 남짓이에요. 5분 남짓. 물론 잘 나가다 삐끗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답변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잘 못하긴 하는데, 좀 부족하긴 한데, 다시 말해서 60점 언저리에 걸쳐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긴가민가 어떻게든 합격을 해가지고 턱걸이를 합격하고 싶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왜 내가 이 사람을 합격시켜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가는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 사람을 합격시켜야 되는지,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위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분위기. 적어도 나의 분위기가 감점이 당하지 않고 못해도 합격시키고 싶은 사람 쪽으로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면접을 그냥 열심히 하지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세요. 열심히 하고 애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을 하셔야지만 그게 티가 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합격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능적으로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은 뭐 예상 문제 뭐 시사성이 뭐가 있고, 이런 강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너는 말 잘하니까 합격하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왜 말 잘하는 그런 포지션에 가게 됐는지 살펴보자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프로브라는 이제 그 단계가 없다고 하면은 학원의 이제 면접 수업이라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원의 면접 수업은 뭐 이제 우리가 뭐 7, 80%의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어진 2년의 기간 내에는 100%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 2년의 기간 내에는. 다시 말해서 주어진 2년의 기간의 100%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 잘하는 사람도 합격시키고, 그 애매한 60점 언저리에 있는 분들도 합격시키고, 60점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도 개발시켜가지고 한 번은 안 되지만 두세 번째, 네 번째에는 적어도 합격하게끔 하는 것이 학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못하는 사람,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앤서에서 이제 펄스웨이드 정도 되면 되겠는데, 그 잘 못하는 사람들을 합격시키려면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못해도 합격시키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최대한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좀 직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프로브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싶고, 이게 실제 면접에서 굉장히 크게 그 합부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하다보다 훨씬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자면,
기숙사 면접은 Question and Answer, Persuade, Prove라고 하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Question and Answer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Question and Answer만 하는 사람은 설명만 한다. 그리고 흔하다. 티가 나지 않는 그냥 범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판단될 것이 농후합니다. 2단계인 Question and Persuade는 설득이 되고 신뢰가 되는 면접자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현장 경험에 대해서 선천적인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현장 경험이 이제 많은 사람을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말이 신뢰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3단계는 이제 Question and Prove고, Question and Prove는 무엇이냐? 면접자가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게 눈에 훤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장은 좀 부족하지만, 어차피 기술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부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 사람을 합격시키면 현장에 가서 좋은 기술사가 될 것이 자명하고 그것이 기대되는 자로서 내가 이 사람을 합격시킨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써? 나의 태도로서. 근데 그 태도는 그냥 어떤 꾸며지지 않고 내가 노력해온 그 시간으로서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시간이 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펄스웨이드는 좀 이제 단시간에 되기도 하고 타고난 영역도 많아요. 그런데 3단계인 이 프로브는 결코 누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퀘스천, 질문받는 시간보다 answer, 답변하는 시간을 더 길게 할 것이며 그 답변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persuade라고 하는 설득으로 발전이 되게끔 하고 persuade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prove라고 하는 증명과 더해서 나의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면접의 합격의 필승 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면접을 아까 제가 question and answer라고 했었는데 저는 Q and P, 그러니까 question persuade, question prov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단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노력의 이제 노력의 합으로 면접의 합격에 이르게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쨌든 이 지금 question and answer만 한다고 치면 이제 학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공부하신 거 열심히 암기하시면 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설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증명이 되게끔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오시면 최대한 많이 이제 도와드리겠고 또는 이제 댓글로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맨날 기술 특강 할 때마다 짧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